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1980년대 이후에 끊어졌던 어떤 명상의 전통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명상과 이완과 참선과 이런 모든 정신적인 욕구가 그때 이제 분출을 했죠. 그래가지고 20, 30년 지금 지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발전도 있었고 뭐 우왕좌왕 섞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 모든 명상의 개념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명상의 2대 기둥이 있다면은 그게 첫째는 수숭아감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해강반조다. 명상에 대한 기본 관념은 이 어떤 이 우주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그걸 느껴보는 게 좋다. 우주라는 거는 충분히 어떤 흐름인데, 흘러가는 건데 인간만이 그 중에서 흐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유의를 가지고 인의와 자기를 가지고 어떤 것에 달라붙잖아요. 인간은 거기서 우리 심신의 병이 온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이게 흐르면은 건강이고 멈추면은 병인데, 이 흐름이라는 게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몸의 흐름은 기운이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의식이라는 거는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런 내외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숭화강과 회광반조가 이런 틀에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종래에 쭉 있던 개념이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수숭화강은 결국 그 어떤 승강기가 고장이 났었는데 그 승강기를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 고치는 작업은 어디서부터 한다고 그랬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승강기가 우리 몸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주 좋은 몸을 줬는데 어려서, 응? 아주 천국에 뛰어놀 그런 몸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어린 아이 때. 근데 우리가 세파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다 이런 혈들이 막힌 거죠. 응? 스트레스에 막히고 우라통에 막히고 해가지고 뭐 먹어도 막 그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많죠. 명치 끝에 탁 막혀가지고, 응? 이제 이런 거를 뚫어야 되는데 그 고장난 승강기를 고치는 작업을 어디서부터 한다 그랬어요? 응? 위에서부터 한다 그랬어요? 아래서부터 한다 그랬어요? 아래. 그렇죠. 단전. 응? 이 단전. 응? 여기가 원자로다. 우리 몸에. 응? 태어날 때 엄마가 그 가위로 자를 때 어떤 하늘의 신령한 힘이 우리 이 아래에 모였는데 얘를 살려야 된다. 이게 수숭화강 공부였어요. 요거 복습하는 뜻에서 그거를 잠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 회광반조는 뭐냐? 이거는 이제 공부가 조금 더 심오하게 들어갈 거예요.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좀 이제 공부가 더 우리 눈에 보이는 차원을 이제 넘어서는 좀 더 심오한 부분이 있어요. 우선 회광반조를 설명을 하려면은 전번에 우리가 항상 우리 몸 공부는 88에 64로 했죠? 이렇게 8에 64. 여기가 배꼽. 그러면은 여기가 뭐였죠? 네, 이제 바로 이제 답이 나오시네. 여기가 단전. 그 다음에 여기 양 젖꼭지 옆에 있는 여기가 여기 전중. 그 다음에 요 미간 사이 여기 이 인당입니다. 인당. 이 세 가지 이 몸의 중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도인들은 7 차크라를 이야기하지만 7 차크라의 개념은 맨 위에 있는 백회하고 맨 아래 이 회음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둘 빠지고 나면은 여기 사이에 2개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를 인도인들은 특히 우리 천돌인데
우리 그 경락상 여기 천돌이라고 해요. 여기 목 부위 갑상선 안 보는 자리 있죠. 여기를 비슈다라고 해요. 인도 사람들은. 그리고 단전과 전중 사이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7개에서 5개가 지금 떨어졌죠. 2개가 이제 남아 있는데 하나 여기를 인도인들은 비슈다라 그러고 여기요 중간쯤을 마니푸라라 그래요. 그래서 그 2개의 차이뿐이지 그거 다 떨어내고 나면요 실은 결국 남는 거는 이 중요한 거 이거 3개입니다. 그리고 가장 에너지원의 어떤 중심으로서 우리가 단전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수승화강의 핵심은 결국 단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항상 아래로 내려야 돼요. 기운을 우리 몸이 병든 상태는요 항상 이렇게 가분수 상태예요. 기를 만약에 그 키를리온 사진기를 찍는다면 이쪽이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있고 아래쪽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걸 바로잡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이 단전의 기운을 낮추는 거. 기운을 낮추려면 숨을 막 들어 마셔야 되겠어요. 호흡을 쭉 내밀어줘야 되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 까딱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네, 기운을 이렇게 쭉 항상 스트레스가 쌓이려 그럴 때 발을 한 발 빼면서 이제 뱉는 겁니다. 한 호흡을 길게. 그러면 기운이 올라오려다가 내려가고 그 연습을 하는 게 수승화강 공부였고 오늘은 이제 수승화강 공부가 끝났다고 치고 다 끝나셨다고 치고 그 다음 공부를 지금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회광반조인데 이 회광반조는 회광반조 이 벌써 글자부터 멋있잖아요. 뭔가가 심오한 게 쫙 흐르고 있잖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의식의 광선, 의식의 광채 이거를 밖으로 나가서 싸돌아다니는 이놈을 근원으로 되돌려 부르는 회광. 이 광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이 벌써 이 시적인 문구를 고안해냈던 이 현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현인들은 이름은 없어요. 근데 벌써 이 사람의 이 통찰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경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뿜는 이 의식의 광선을 광이라고 보고 그 광이 쓸데없는 무미건조하고 별 의미도 없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이런 상황을 얘를 달래서 근원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광반조인데 이 회광반조는 인당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몸의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그 서로 통하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인당. 그래서 인당이 이제 우리 마지막 공부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어떤 생명 에너지의 근원으로서는 단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물처럼 뭐 생명 에너지만 막 넘치고 뭐 누구 패고 뭐 그러고 혼자 200살 살고 죽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응? 뭔가 인간으로서 승화된 존재, 좀 더 차원 높은 정신의 세계로 올라가는 이게 정기신 3단계가 그거거든요. 그 궁극의 목표점이 이제 인당으로.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합니다. 인당은 그때도 뭐 간단히 설명했지만 저 인자 자체가 저게 예사롭지가 않죠. 뭔가 도장을 받는데 도장을. 어떤 도장을 받느냐. 이 인당이 계혈이 돼야만이 비로소 영계와 통한다. 고대 서적에 보면은 인당이 통해야 천계의 소식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당이라는 것은 가서 도장 받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옥황상제의 부름에 받아서 그 어떤 계시의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인당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옥황상제 대리인이 출입증에 영계의 출입증에 아 그래 너
내가 도장 찍어줄게. 이 도장 딱 찍어줘야 자기 비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명기에 출입하는. 그래서 그 비자를 들고 어떤 저 근원의 세계로 이제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인당이요 굉장히 특이한 놈이에요. 인당이라는 거는 이게 내 몸의 모든 이 스위치를 끄지 않으면은 안 켜져. 그거를 좀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당은 지금 우리 위치는 정확하게들 다 알고 계시죠? 양 이 눈썹 사이에 양 미간 사이 딱 가운데 딱 이 점. 거기를 뚫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해부학적으로 이 우리 뇌의 중심, 앞에서도 중심이고 측면에서도 중심인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네? 송과체. 그러니까 이게 경락상으로는 송과 인당인데 실은 저 안에 있는 송과체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송과체. 이게 송과체가 굉장히 우리 뇌 생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인당이라는 이거는 우리 몸의 모든 스위치가 다 꺼지지 않으면 절대 안 켜져요.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에너지를 분산하면은 절대 이거는 여기에 불이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이 원자로까지를 가동해서 완전하게 집중을 해서 어떤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정신의 집중이 완벽히 돼서 모든 몸 안에 잡다한 이 망상의 108개 스위치가 다 꺼졌을 때 그때 이해가 스위치가 들어와요.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 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게 성중추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중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린 아이들이 한 7, 8세 때요. 이 송과체 종양이 생겨버리잖아요. 송과체가 정상 기능을 못하는 거지. 송과체 안에 그 인당 저 속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요만한 종양이 생겨버리면은 성조숙증이 나와요. 7살 먹은 애가 가슴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남자애는 막 어른 행세돼요. 그러니까 성중추가 여기죠. 단점. 이 성중추하고 이 영적인 중추는 서로 하나로 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번 공부한 정기신 개념의 그 실제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송과체 종양이 생긴 아이들 어려서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당에 대해서 인당은 특히 이 3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인당이라는 놈은 황제내경에 보면 이 인당은 뭐냐? 인당이 계열된 자는 기의 출입을 볼 수 있다. 기의 출입.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뭐 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 현인들은 이것을 그냥 어떤 추상적인 명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인당이 열린 상태에서 자기가 이 기가 드나드는 이 출입하는 이걸 보고 구체적인 그 사물로서 자기들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걸 추상명사처럼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이 기의 출입을 본다. 이게 이제 장자가 말하는 태허일기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의 출입, 기가 이렇게 인당을 통해서 들락날락한다. 한의학 서적들을 한번 잘 뒤적여 보세요. 인당은 기의 출입을 본다. 그래서 이 태허일기의 상태에서 이 우주로부터 이제 사람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 그 태허일기의 어떤 그 영적인 기운이 진동을 하면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성령 있죠. 홀리 스피릿이라는 거. 그게 장자의 태어일기하고 관념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태어일기가 이 우주적인 어떤 그 영적인 기운을 간직한 것을 동양식으로 표현한 거라면 서양인들은 이제 그거에 관한 어떤 수행의 전통은 끊겼지만 고대적인 이런 명칭들이 남아있잖아요. 홀리 스피릿이라는 거. 그래서 이 인당이 이제 충전이 되면 심한 상태는 이제 마치 감전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노자라는 우리 도덕경을 보다 보면 황홀이라는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황홀. 어떤 정신이 굉장히 높은 고양된 차원을 가지고 황홀경이 들어요. 무아지경에. 이게 지금 다 이 인당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몸의 생리학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잠시 거기서부터 벗어났다가 다시 자기 수행의 힘으로 또 갈 수가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대한 어떤 과학적인 이해 없이 갑자기 막 울다가 정신없이 확 딸려 들어가면 이게 이제 광신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내려와가지고 뭐가 이상하게 돼서 그 황홀경이 오는 게 아니고 실은 단계적인 수행을 거쳐서 인당이 열렸을 때의 그 상황인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울다든가 어떤 크게 감정적으로 깊이 딸려가면 호흡이 깊어지거든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수행이 없더라도 인당이 약간 계혈되는 맛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거기서 울고 불고 막 책상 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몸에 대한 생리학적인 이해를 좀 갖고 하시면 좋고, 결국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우주의 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나 작은 한 개체가 장자가 말하는 이 무한의 우주의 태어일기와 연결이 되는 그 최초의 시발점이 아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영적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기의 단계를 지나서 이게 영적 자아로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적 자아잖아요. 근데 이 인당이 열리면서 기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이제 영적인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단계로. 이거를 옛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태라고 해요. 도태. 진리의 자식이 태어난다. 도우태야. 그 옛 서적들을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사람 몸 안에 이렇게 이 안에다가 작은 어린 아이 몸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따라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람 있잖아요. 쭉 끌어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조그만 아이를 그려요. 이게 도태입니다. 도우 자식.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기독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born again 그러거든요. born again.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좀 취약하니까 그냥 어떤 문학적인 표현인 것처럼 흘러버리고 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고대 동양의 서적을 보면 이런 어린 아이의 상태, 도태를 형성해 하는 거, 이런 데 대한 진술이 조금. 그러니까 인당도 안 열리면서 자꾸 뭐 born again 이렇게 하니까 관념이 이게 이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정신 안에서 혼란이 오고.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동서양에 막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인당이 열리고 나면은 그때 비로소 자가 치유가 가능해요. 힐링. 이때 비로소 온 몸에서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언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몸 안에 지금 돌고 있는 태극의 문양이 흔적을 남기고 가는 우리 손에 지문들, 그리고 그거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기서 도는 회오리를 느껴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그 실습해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네.
그 회오리가 다시 와요. 끊겼던 회오리가 다시 오면서 이 자장, 이 감전되는 듯한 우주의 이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게 힐러가 돼요. 힐러. 그래서 스스로의 병도 고치지만은 이 단계에 가면 이제 남을 고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마구니가 들어가지고 잘못 가면은 이제 큰 사고 치고 이제 여기서 사단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인당에서의 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얘가 우리 이 내분비선의 왕입니다. 인당 이 송과체가. 그게 위치 자체가 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잖아요. 몸 전체의 가장 상층부의 중심에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머지 내분비선은 다 그 아래에 있어요. 내분비선 중에 지금 우리 몸 안에 쭉 이렇게 따라서 흐르잖아요. 그 전체를 얘가 총괄하는 거예요. 내분비선의 왕이고, 그리고 이 뇌 있잖아요. 뇌하고 신경계통 전체를 얘가 총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인당과 관련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그 책을 보면은 이걸 송과체로 접근을 합니다. 서양 생리학 책을 보면 송과체에서 나오는 게 지금 우리 몸에 가장 어떤 이완과 몸에 어떤 생명력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 여기서 나온다. 그 혹시 그런 그 생리학적인 공부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이 자리가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이 항암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요즘 지금 어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 인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력 이런 거는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 몸의 가장 영적인 자리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장 중대한 것들, 항암 효과, 면역력, 그 배후에 있는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서 멜라토닌이 이제 밤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밤에 나오는 거고 이제 이게 빛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상하고도 이제 말하면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뭐 그런 것에서 그렇죠. 다 이제 그게 그 멜라토닌, 뭐 세로토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잠을 자고 나오면 병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감기 같은 거 잠자고 나면 나은 경우가 많고, 그것이 이제 멜라토닌. 그러니까 이게 밤에 제때 자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멜라토닌이 멜라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얼굴이 칙칙해져요. 여자분들 멜라닌 색소가 많아져. 이 멜라토닌이 멜라닌 발생을 억제해 줍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서양식의 용어를 따라서 그런 거지 생명력이 고양되는데 뭐 피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다 잔소리지 뭐겠습니까? 그때 피부만 좋아지겠어요 사실? 모발도 좋아지고 시력도 좋아지고 뭐 오장육부가 좋아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농사를 지면서 막 도대체 이 오이가 가지가 언제 크냐 이렇게 밤에 그렇게 크더라. 밤에 커요. 실로 이렇게 딱 이제 해 지기 전에 이렇게 딱 재놓고 아침에 이렇게 해보면 낮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밤에 그렇게 커요. 그게 애들도 자고 나면 이 끝나고 그런 얘기지. 이 밤에 모든 그게 아무튼 다 멜라토닌이나 멜라토닌. 그래서 우리가 참 눈을 지그시 갖고 명상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 지금 뇌 안에 저 안에
이 송과채가요 자처럼 생겼어요. 자. 그래서 송과라 그러는 거예요. 아. 소나무 송이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피니얼 글랜드라고 전번에 제가 그 필기체로 썼잖아요. 송과채를 왜 송과채? 그 네, 송과채라는 게 솔방울처럼 생겼다는 건데 솔방울이 아니고 잣처럼 생겼. 잣. 여기서 송은 잣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파인 계통이니까 그거를 서양에서는 파인으로 부르잖아요. 이게 어저께 그 에너지 이 마음 에너지라고 하는 그 논문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치매라든가 이 뭐 정신이라든가 이게 이제 송과채하고 영향이 있다고 네. 그게 나왔는데 네. 아 앞으로 이 송과채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서양인들이 이 송과채가 삼의 눈, 우리 지금 인당을 삼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안이라고도 하고 이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황제에게 동의보감에서 이 얘기를 해놓은 걸 이제서 지금 이제 그렇죠. 양자 네. 이론에서 지금 이제 그 논문이 지금 그 파생이 돼서 양자 이론을 현대 의학에다가 접목시킨 것이 이제 마음 에너지학이라고 요즘 이제 막 하버드 대학 뭐 이런 게 이제 뜨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락상 인당이라고 하는 이게 부처님 이마에 박혀 있는 그 미간 백호상 바로 그거예요. 이게 미간 백호상이고 이게 불교죠. 이 양 미간에 하얀 털 백호 여기서 빛이 이렇게 쫙 나오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미간 백호상이고 이거를 황제내경에 보면 기의 출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의 출입이다. 이게 황제내경입니다. 그리고 이게 해부학에서 송과채입니다. 피니얼 글랜드. 이게 해부학. 이 네 개가 다 같은 겁니다. 인체에서 가장 오묘한 자리이고 영적인 자리. 이거죠. 그러니까 불가에서 눈을 반개하고 참선을 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멜라토닌이 생성이 안 돼요. 눈을 감을 필요가 있어요. 눈을 감을 필요가 있고 빛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리학적인 거죠. 이 안에 이렇게 깊숙이 이걸 박아놨던 이유가 뭐겠어요? 조물주가. 빛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송과채가 우리 몸의 이완과 휴식을 총괄하는 이제 총사령탑이 되는 거예요. 송과채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을 놓고 보면 이제 인당의 중요성이 이제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하는 것은 결국은 인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우리가 말한 전번 자율신경이 있었죠. 자율신경이 이 배후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인당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겠어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겠어요? 부교감. 바로 그거죠. 그거예요.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장출식을 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면은 인당이 열리면서 몸의 긴장이 쫙 풀린 이완이. 그 몸을 여는 거죠. 몸을 여는 거. 몸을 여느냐 닫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확 다치죠. 그 다쳐서 첫 단계 몸이 다치면은 어떤 현상이 오죠? 음식을 못 먹어. 안 먹히잖아요. 몸이 다치면 입맛이 나 없다. 그 새끼랑 싸우고 났더니 오늘 영 입맛이 싹 가신다. 입맛이 없어져 버려. 근데 이 상태가 더 심해지면 어찌 되죠? 물도 못 삼켜. 점점 단계가. 그럼 마지막 가면 어찌 됩니까? 공기도 못 삼켜. 그게 죽음이지. 고체, 음식이 고체죠? 물이 액체죠? 공기가 기체죠. 우리 자꾸 고체, 액체, 기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 몸의 흐름을 유심히 보면 어떤 그 무시할 수 없는 근원적인 어떤 흐름이 몸이 다치면 모든 게 이게 죽음 쪽으로
이걸 열어야 돼요. 이 열리는 몸의 마스터 키가 인당입니다. 몸을 열고 닫는 마스터 키가 인당이고, 그래서 절에 가면 그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꼭 부처의 이 미간에는 하얀 이 보석을 미간 백호상을 박아놓는다. 수행을 하라는 거죠. 부교감 신경을 열으라는 거고, 장출식을 하라는 그 모든 말. 그러니까 그 우스운 이야기 하나 보면 미켈란젤로 그 시스티나 천정을 보면 거기에 천지창조 그림 다들 보셨죠? 응? 미켈란젤로. 그러면 하느님이 아담한테 이렇게 손가락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이건 물론 의인은 한 거지만 아담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그 유심히 보셨나? 아담의 손가락을 가리켜. 이렇게 아담도 손가락을 내고 있고 뭐 이티도 이제 비슷한 발상인데 하느님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담의 손가락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거든요. 이건 미켈란젤로가 황제내경 강의를 안 들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우주의 태어 일기가 작동하는 데는 손가락 끝이 아니에요. 이 미간 백호상, 이 인당을 이렇게 하느님 이렇게 하셔야 돼 실은. 이렇게 하고 아담은 완전히 수용적인 자세에서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 구조가. 이게 이제 동양적인 몸에 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이 그림에는 뭔가 생리학적인 이해가 좀 모자르다. 왜 이렇게 그 유명한 것이겠죠? 워낙 미켈란젤로 거 아닙니까? 그림 자체가. 인당이요. 앞으로 계속 어디 이제 새로 나온 책들 한번 봐보세요. 몸에 관한 책들. 이 송과체에 관한 이야기, 송과체에서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뚜렷한 항암 효과가 있다. 이거 나온 지가 불과 10년이 채 안 돼요. 이 연구가. 그 일본 사람 암 정복이라는 책 보인가 그 양반 쓰는 거 보면 그 얘기 나오더라고. 예. 송과체.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율신경을 제일 내세우는데 자율신경이 호르몬을 지배하고. 그렇죠. 그게 네. 다 이제 딸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송과체 내분비성, 모든 호르몬을 지배하는 게 자율신경. 이게 그런 거지. 근데 머리 안 풀릴 때 자고 나면 풀릴 경우가 많아.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런 관계. 그런 게 이제 그게 참 대단한.